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테슬라 진입을 허용한 중국, 그들의 꿍꿍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중국의 공장을 만든 지는 201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5년 정도 됐습니다. 이 5년 동안 왜 중국은 테슬라의 진입을 허용했나? 그리고 테슬라의 진입으로 바뀐 중국의 상황, 그리고 유럽에서 이 테슬라가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다라는 독점법의 이 검사를 하고 IRA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을 짓고 난 이후에 중국 내에서 고속 성장을 합니다. 테슬라의 중국 진출 목적은 전기차 외에 ESS, 위성통신망을 이용하는 스타링크까지 이 중국 내에서 연결하는 꿍꿍이를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기업이 아닌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패러다임의 합체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테슬라의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의 부재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부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상황이죠. 애플이 애플페이를 운영하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도 테슬라, 이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ESS, 위성통신망인 스타링크, 그 스페이스X,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결합된 종합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트위터가 지금 이름이 바뀐 X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테슬라의 꿍꿍이를 알면서도 받았고 스타링크를 두려워하면서도 왜 이들을 몰아내지 않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테슬라의 진입을 허용한 중국, 그들의 꿍꿍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중국과 같은 경우는 동상이몽이었어요. 테슬라는 이러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타링크, ESS, 스페이스X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었고, 중국은 이 내연 기관차에 대해서는 실력이 월등히 떨어지죠.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했어도 전기차에 기반이 되는 것들이 허접한 수준입니다. 초기 전기차만 보더라도 얼마나 중국의 전기차가 허접하게 만드는지 알죠. 이러한 것들을 단숨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외국 전기차 기업의 좋은 전기차 선두 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테슬라를 중국에 들어와야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테슬라입니다. 2018년 미중 갈등의 와중에도 중국에 공장을 진출합니다. 중국 시장 진입과 ESS 및 스타링크의 진입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기술 표준화, 그 전에 워낙 전기차 기술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를 롤 모델로 삼아서 중국의 전기차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회사, 그러나 중국에서도 이 테슬라를 따라서 플랫폼을 만들었고, 모양만이라도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것을 따라가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또한 테슬라를 통한 부품 수준의 업그레이드, 전기차용 장치에 대한 업그레이드까지 중국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성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전기차 수준, 중국 전기차 부품의 업그레이드까지 한꺼번에 다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테슬라를 끌어들였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을 끌어들이면서
미중 갈등을 괜찮게 하겠다. 그리고 전기차의 기술을 더욱더 높이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국은 테슬라에 파격적인 지원을 합니다. 테슬라의 중국 진출기를 일단 봐야 되는데, 2014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차를 가지고 중국에 진출을 하죠. 2014년 당시 미국에서 제조해 중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신에너지 보조금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전략을 수정을 하죠. 중국 내 기가팩토리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8년 5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테슬라의 CEO였던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죠. 중국 정부도 환대를 합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 화웨이가 제재를 또 맞았는데, 이게 바로 7월 달에 맞았다는 사실이죠. 관계 회복을 위해 환대를 하죠. 그리고 상하이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도 가속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를 때려버리고 화웨이 제재도 그때부터 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반응해 보복 관세를 하지만 테슬라의 진출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없었죠. 그들의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펼친 레드카펫은 2018년 미중 갈등의 시작이었었지만, 그해 5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방중을 했고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 베이징에서 회동을 하고, 여기에 파격적인 혜택도 지원하는데, 외국인 지분 한도 50% 규제 해제. 그래서 이것을 100%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은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정부도 테슬라의 법인세를 감면해 줬는데, 기존 25%의 법인세가 아닌 15%로 법인세를 깎아줍니다. 기록적인 속도로 수도 전기도 연결해 주고요. 착공 후 1년도 안 돼 공장 가동을 개시를 해서 2019년부터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이곳에 진출했을 때 생각했던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큰 그림을 그렸던 머스크라는 것이죠. 미중 갈등을 회피하고 중국에 물건이 들어갈 때 고액의 관세를 물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기차를 넘어서 ESS, 위성통신, 스페이스X까지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국이 테슬라에게 문을 활짝 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이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기술력이 부족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특히 내연 기관차에서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으니 새로운 플랫폼인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마저도 이전에 모든 차들이 내연 기관차를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기차를 더 빨리 따라잡을까? 그러면 롤모델이 필요하다. 이 롤모델을 테슬라로 잡고 테슬라의 진입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게 된 것이죠. 당시 전기차에 집중하던 중국은 기술력이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시절입니다. 테슬라를 통해 전기차의 인프라, 그래서 부품까지 여기서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또한 배터리도 표준화를 시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규격이 테슬라에게 공급이 되면서 표준화가 되고, 또한 전기차 자체에 테슬라를 보고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고 이 전기차의 체질을 개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전략은 적중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 내 신에너지 시장의 성장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2018년 17억 5,715만 달러였는데 이는 약 2조 3,47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게 181억 5천만 달러, 약 24조 248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5년 새에 932.9%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덩달아서 사람들이 전기차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신에너지 차량에 대해서 이제 표준이 정해졌고, 이 표준을 따라서 만드는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도 판매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2018년도에 126만 대를 판매했었던 신에너지 차량이 이제 2022년에는 689만 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5년 새에 5배나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 테슬라를 통해서 부품 공급망이 탄탄해집니다. 물론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이 외장을 찍어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중국에서 지금 다 조달하게 됐고, 그래서 2023년 기준 중국 자동차 시장 부품 국산화율, 특히 전기차 부품 국산화율이 95%에 달합니다. 부품업계도 성장을 하죠. 그 대표적인 애가 LK그룹입니다. LK그룹은 지금 찍어내듯이 만드는 기가프레스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기가프레스의 제조 자회사로는 LK그룹의 중국 인프레스플러스 그리고 이탈리아 IDRA가 있는데, 이게 다 LK그룹의 자회사라는 사실이죠. 2019년부터 테슬라의 기가프레스를 공급을 하는데 2021년 2년 만에 주가가 벌써 9배나 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도 약진을 합니다. 2022년 기준 신에너지 시장에서의 중국 브랜드 비중은 81%. 바로 기존이 되었던 테슬라를 따라서 해봤더니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 기준이 없었죠. 그리고 테슬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 허들을 점점 더 높여가고 우족선처럼 많이 생겼던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도 바로 테슬라입니다. 기준도 점점 높아져 갔고요. 2018년 42.1%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던 이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거의 2배 이상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옆에 그림을 하나 올려드리는데, 테슬라 파트너십 이후의 성과, 자국 자동차 산업의 육성, 부품업계 공급망 구축, 중국 기업 경쟁력 제고, 이것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이 성과가 되고 부품 국산화율 95%, 토종 브랜드 점유율이 81%, 그리고 상하이와 니청 경제의 활성화. 지금 상하이에 공장을 지어졌기 때문에 상하이와 이 근처에 있던 니청이 발전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중국과 테슬라의 파트너십의 평가는 미국의 시선 매거진 디 애틀란틱이 멀스크가 중국을 필요로 했듯 중국도 멀스크가 필요로 해라고 얘기가 나왔고, 중국의 인터넷 언론인 소우에서도 하나의 산업 흥하자 모든 산업 흥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신에너지 시장에서의 약진입니다. 2022년 기준 탑5 중에 3개의 회사가 중국 회사라는 사실이죠. 비아디, 지리, 창안자동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아디의 경우 신에너지, 말하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지금 순수 전기차,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본다면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 바로 비아디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신에너지 판매량 추이를 보면 2018년 126만 대였던 것이 지금 2022년 689만 대로 5배가량 증가한 이러한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의 자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지금 비아디, GM, 테슬라, 지리, 창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2022년 4분기 기준이고, 이 전기차라는 것은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윈윈이 된 중국과 테슬라의 협력이라는 사실이죠. 이 테슬라와 중국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 내에 자동차 기초 체력이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와의 협력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 기반의 영역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게 됐죠. 그리고 테슬라를 도와줌으로써 테슬라를 통해서 중국 전기차,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중국 전기차가 세계로 수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테슬라에게도 윈이 됐죠. 대량 생산 체계를 도입하면서 공정 자동화의 한계에 도달하게 됐고, 테슬라는 생산 품질 향상을 위해 공장에 많은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했는데 이 인건비 자체가 다른 데보다 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더 싼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와 멕시코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기지로서의 상하이 공장도 되게 중요하죠. 생산량의 50% 이상을 유럽, 호주,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LF 배터리를 탑재를 시켜서 저가 자동차를 외국에 수출하는 기회로 삼고, 또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지금 테슬라에 보조금도 지원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커플링, 디리스킹으로 인한 세계 정세 때문에 테슬라가 탈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테슬라가 탈중할 수 있을까입니다. 결국 디리스킹과 디커플링에 대한 문제인데, 중국 왕따가 얘기가 되면서 테슬라도 이 흐름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도 및 멕시코에 새로운 기가팩토리 건설을 기획 중이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죠. 또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인도의 모디 총리와 만나서 나는 인도에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별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부품의 수급 문제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생산 품질 향상이 이미 되어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미국의 IRA 법안, 그리고 유럽의 반독점법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생각해낸 것이 독일의 공장을 더 짓고 스페인의 공장을 짓고 인도와 지금 멕시코의 공장을 짓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가 만약 중국에서 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직접 만들어지냐, 이러한 것들도 다 고려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테슬라가 서로에게 윈윈이 됐지만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힘을 빼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반독점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